어떻게 예상해 보셨을까요? 자,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데이터. 사실 이거는 되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서 객체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묶어낸 데이터는 나이, 이름, 키, 결국 누구의 데이터예요? 철수의 데이터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도 A철수라고 지어놨습니다. 자, 철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 변수 타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먼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철수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철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게 결국 철수 관련된 데이터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타입을 철수라고 할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만 이제 배열과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좀 다른 점은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 뒤에 오는 이 녀석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괄호에 방 크기를 집어넣는 방식이 배열이었다면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소괄호 열고 닫고가 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수 타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철수 데이터 넣을 거니까. 철수 데이터를 넣을 때 철수 말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제일 낫죠. 철수 데이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겠어요?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 철수 데이터 타입은 자바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애초에 지금 한글이에요. 이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없어요. 없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에러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 내용을 보면 철수 얘는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esolved라고 하는 이 말이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annot be resolved라고 하면 해결할 수 없다를 의미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의역을 지금 상황에 맞게 뉘앙스를 변화시켜 보자면 철수라는 타입은 지금 쓸 수 없어, 없어서 못 써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없죠. 이게 자바에서 존재하는 타입일 리가 없잖아요. 데이터 타입일 리가. 그죠? 그래서 없대요. 당연히 이런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있게끔 만들면 있는 거예요. 자,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객체다. 그리고 그렇게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입이라는 건 즉 클래스를 의미해요. 자, 여기 퀵피스 내용을 볼게요. 밑에 있는 요만큼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위에 있는 거 요것만 보겠습니다. create 클래스 철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역하면 뭐예요? 철수라는 클래스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게 해결법이랍니다. 실제로 이 해결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퀵픽스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얘는 안 누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로 클래스를 만드는 이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얘로 만들면 지금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이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신경 써야 될 게 좀 더 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안 할 거고요. 저는 이 메인 클래스 중괄호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 녀석과 세트인 이 녀석을 완전히 벗어나서 밑에다가 클래스 철수라고 만들어낼 겁니다. 자, 위치 중요합니다. 이거를 메인 클래스 안쪽에 이렇게 가져가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바에는 실제로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안쪽에다가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엄청 쓸 일 없고요. 여러분들은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만든 클래스를 아예 다른 파일로 옮길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 철수라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저장까지 누르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안 합니다. 이 철수 클래스가 생겨남으로써 이 철수라는 타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스트링 한번 볼게요. 이 스트링은 타입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써왔죠. 근데 타입으로 쓰려면 지금 우리 뭐 만들었어요? 클래스 만들었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자, 이거는 자바가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컨트롤 클릭인데 이 데이터 타입이나 해당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될 메서드나 이런 것들, 객체 같은 것들을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해당 원본 파일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string.class라고 하는 파일 하나가 열리면서 실제로 클래스 스트링이죠. 그렇죠?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입으로 계속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설치를 완료를 하고 걔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 자바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실행 환경을 잡아놓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결국 JDK랑 JRE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젝트 내에서 자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SY, SOU 이런 거 쳐서 시스템 out.println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었으면은 애초에 우리가 코드를 썼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할 거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뭘 보여드리면서 했던 스캐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 얘가 어디에 있냐면 찾아볼게요. 스트링 얘가 자바 랭에 존재한대요. 실제로 위치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에 자바 랭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를 쓰려면 컴퓨터에 자바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이클립스라던가 아니면 STS라던가 이런 녀석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자바라는 게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바를 설치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툴들이 가지고 있는 자바도 존재한다. 이렇게 물리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거다. 이렇게 이런 클래스를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얘를 까보진 마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에 대해서 거의 기본적인 문법을 다 마스터를 하고 봐도요, 이거 보면 이해 안 돼요.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만약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녀석 자체가 궁금하시면 얘를 까볼 게 아니라 구글로 가거나 GPT로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보고 원천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저런 거 까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타입으로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된다. 클래스가 있으면 타입으로 쓸 수 있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냈고 이 클래스를 타입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만들어낸 클래스를 설계도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설계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설계도냐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 클래스가 가진 내용대로 객체를 만들 거예요. 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객체의 모양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개념이 나올 텐데 생성자라고 하는 친구예요.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생성자도 결국에는 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게 돼요. 자, 우리가 만들어낼 객체가 어떠한 물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처음 만들려면 설계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물건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설계도를 만들어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요. 자, 그럼 물건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설계도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똑같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거면 이미 만들어놨던 설계도를 쓰면 되겠죠. 설계도를 굳이 물건 하나당 하나씩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같은 물건이라면.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수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제가 객체를 몇 개를 만들든지 간에 저 설계도 모양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객체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 안쪽에다가 우리가 만들 객체의 모양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내장시킬 겁니다. 자, 또 다른 비유로 이제 이 클래스를 붕어빵 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붕어빵 틀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필요한 밀가루 반죽이나 뭐 앙금이나 이런 것만 넣고 구워내면 붕어빵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객체를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렇게 찍어낸 객체들이 결국에는 다 이 녀석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계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건 왜 있지?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저번에 한번 설명하고 안 지웠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철수라는 객체를 어쨌든 만들어서 리모컨을 여기 A 철수한테 넘기는 과정을 한 건데, 자, 우리 그러면 리모컨 눌러봐야겠죠. 우리가 배열 객체도 만들었을 때 리모컨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은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 불러놓고 점 찍습니다. 자, 이 안에 뭔가 들어있죠. 잘 보시면 배열에서 봤던 녀석들이 똑같이 있어요. 비슷하게. 랭스만 없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라면 응당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리모컨을 누르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내장, 이 녀석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박철수 이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변수 하나, 얘는 철수고요. 근데 A 철수죠? 그리고 객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는 철수 클래스 보고 만들어지는 객체니까 그냥 당연히 철수 객체예요. 자, 당연히 얘도 리모컨이 존재해요. 객체니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아무런 방도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설계도가 비어 있으니까요. 우린 이거 보고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다가 방이나 공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 한 줄의 코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끝입니다.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밑에 줄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걸 한번 유추해 볼까요?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박철수라고 하는 스트링 데이터를요,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제가 넣고자 이런 코드를 쓴 게 아닐까요? 우리가 배열에서 어레이 대괄호 0번 리모컨 눌러서 0번에 접근 그리고 그 안에 값을 이렇게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이름이라는 공간에 접근 그리고 대인변선자 나왔고 값이 들어있으니까 뭔가 이 값을 이 공간에 넣고자 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근데 공간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내용을 실제로 보시면 자, 이름 이 녀석은 이제 cannot be resolved all입니다. all is not a field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해결할 수 없거나 field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field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field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field는 전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름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에러 내용을 읽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퀵픽스를 보시면 create field입니다. 이름이라고 만들어 주겠대요. 필드를, 전역 변수를. 근데 어디에? 네, 철수 타입 안에 만들어 주겠대요. 철수 타입 아니면 어디예요? 결국 철수 클래스 안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와 타입이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위험한 얘기지만 유사한 의미로 생각하시는 건 괜찮아요.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을 쓸 수 있고 타입으로 써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는다라는 행위는 모두 다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퀵픽스를 눌러보시면 얘를 눌러보면 철수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냥 무시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퍼블릭은 지워주시고 스트링으로 이름 변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녀석은 전역 변수가 맞나요? 아까 전역 변수의 특징 뭐였어요? 클래스 내부고 메서드 외부였습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은 클래스 안쪽인 건 확실하죠? 중괄호 있으니까. 자, 근데 메서드 외부예요? 내부예요? 이건 메서드가 없죠, 지금 클래스 철수에는. 메서드라는 게 지금 없어요, 아예. 애초에 메인 클래스를 보시면은 클래스의 안쪽에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면 이 녀석이 만들어지면 중괄호가 또 열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메서드가 애초에 없는 녀석,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전역 변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 줄 때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변수명과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제가 여기에 변수명을 사용한 거죠.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불러내야 돼요. 근데 불러낼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해요? 이름을 사용하죠. 우리 변수 불러다가 쓸 때, 값 넣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int a라고 선언해 놓고 a를 부를 때 변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준 거고요. 타입이 스트링인 이유는 뭐예요? 네, 들어가는 값이 문자열 데이터였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놓고 얘를 퀵픽스로 다시 만들었다면 얘는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준다? 인트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라는 변수를 하나, 전역 변수를 가지고 이 클래스에 만들어주면 이제 이 객체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철수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 객체가 있는데 리모컨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간이 하나가 예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공간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공간의 타입은 뭐라고요? 스트링 타입이 되는 겁니다. 배열이랑 다른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배열은 순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게 알아서 주어졌죠. 우리가 이름을 관여할 수 없었어요. 0번, 1번, 2번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고정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근데 사용자 정의 객체는 필요한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부터 그 안에 변수명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나이 이름 키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하면 돼요. int 나이 이름 더블 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면 이제 이 그림이 철수 객체 안쪽에는 나이라는 공간 하나, 이름이라는 공간 하나, 키라는 공간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각각 데이터 타입이 하나는 int, 하나는 string, 하나는 더블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다가 박철수 넣을 수 있고요. 자, 똑같은 원리로 A철수 불러다 놓고 나 리모컨 누를 거야. 자, 이제부터는 리모컨을 눌렀더니 뭐가 나와요? 공간이 나오죠. 공간을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클래스의 정의가 됐으니까 해당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는 그냥 그 공간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값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공간만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애초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는 과정까지 했다면 얘는 값까지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공간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얘는 전역 변수라서 만약에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기본 값으로 초기화된다. 그 개념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나이 해놓고 뭐 20 이렇게 넣어놓고 똑같이 h철수 점 찍어서 키 여기다가는 150.5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할 때
어떤 걸 써야 박철수를 출력할 수 있죠, 저는? 네, A철수 점 이름 써야겠죠? 만약에 이름만 쓰면 어떻게 돼요? 없죠, 이런 애는. A철수 점 결국에는 리모컨을 눌러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값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리모컨을 눌러내야 됩니다. 변수를 불러다가. 이러면 뭐가 나와요? 박철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랑 키 이러면 각각 20과 150.5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게 사용자 정의 객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원리로 영수, 영이 클래스 만들어서 데이터 저장하면 각각의 우리는 철수로 묶인 데이터 하나, 영의로 묶인 데이터 하나, 영수로 묶인 데이터 하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뭔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코드에다가 한글을 좀 쓰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한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한글은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안 쓰는 게 좋냐면 이거 차이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변수 이름을 A를 안 붙이고요. 그냥 철수로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가능하죠. 이거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근데 지금 이 변수 이름이 타입 이름과 완전히 일치하죠.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글은 소대문자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해드리면 만약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person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타입을 사용해서 제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철수 클래스를 사용해서 철수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철수라는 객체를 만들어 연결했어요. 여기도 person 클래스를 사용해서 person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person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얘는 차이가 있죠? 얘는 차이가 없죠? 자,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하세요. 얘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얘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근데 이 차이를 왜 우리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밑에다가 스틱이라는 애들을 쭉 다 붙였어요. 이거 아직 뭔지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변수 앞에다가 스태틱을 다 붙이니까 여기 난리가 났어요. 전구가. 여기 전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얘는 에러는 아니죠. 경고예요. 경고. 근데 이 경고가 왜 났을까요? 얘는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태틱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깊게 알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곧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녀석이 붙으면 얘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만큼 주석 걸었죠. 그랬더니 여기가 노란색이 사라지면서 얘네들의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커서를 올렸을 때 누구랑 같이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어요? 클래스죠. 자, 스태틱이 붙어있는 변수는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데려다가 쓸 수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new 객체 자체가 이제 없어요. 주석 걸렸으니까. 이 코드에는 펄슨 객체 말고는 이 ages 객체 말고는 더 이상 객체가 없습니다. 철수가. 근데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렀을 때 초기화한 적 없으니까 값은 널 0, 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변수를 가져다가 출력을 한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쓰면은 여기가 색깔이 변수 색깔과 동일해지면서 노란색 경고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틱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건데 한글은 이렇게 소대문자 구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동일한 이름을 썼을 때 구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해,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해. 이 차이만 가지고도 똑같은 이름을 써도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개발 언어들은 다 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이 우선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변수를 만들 때에도 A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스태틱이라는 걸 정확히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지 않고 H철수 그냥 변수라고 하는 그냥 티를 내기 위해서 하나 붙여놓은 거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여기 세 개는 순서대로 박철수 20, 150.5 우리 나왔던 거 아까 봤죠? 여기는 김철수 30, 170.5 나오겠죠? 그쵸?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요? 이거 세 개를 주석을 걸었어요. 값을 넣는 행위를 안 했어요, 제가. 김철수 20, 150, 박철수 20, 150.5. 예, 얘는 널 0, 0.0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코드상의 객체 몇 개? 여기서? 객체 몇 개예요? 두 개죠. 뉴가 두 번 나왔어요. 위에 있는 코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자, 뉴 두 개 있습니다. 코드에 전체적으로 뉴가 두 번 있어요. 객체 몇 개? 두 개. 자, A철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하나 있고요. B철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같은 클래스,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공간 3개 있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이 공간들이 가지는 이름도 동일할 거고 타입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보면 눌러서 이름 접근에 이름의 값, 나이 접근해서 값, 뭐 키에 접근해서 값 넣었죠. 그리고 얘는 눌러서 접근 안 했죠. 그냥 눌러서 값 가져오라고 접근을 했어요. 자, 저는 지금 여기다가만 값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넣었잖아요. 자,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와 또 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는 모양이 동일할지언정 얘네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남남이고요. 서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건 나중에 생긴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나중에 뭔가 개념을 추가로 배우게 되면 이 서로 다른 객체들이 연관성을 가지는 게 생기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객체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을 컨트롤 해놓고 여기한테 값을 바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이 녀석한테만 뭔가를 해놓고 얘한테 값이 변하길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볼게요. 이건 빼고 지금 이 코드에서 객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자, 이 코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 이 정도 이만큼 제외하고 이 두 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변수 하나, 객체 하나 연결됐고
그다음에 공간 3개 비어있죠? 값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객체 하나, 리모컨 있고 공간 3개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네,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객체를 뭔가 값을 넣거나 값을 빼오거나 하는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도 리모컨 있잖아. 이 리모컨 뭐라고요? 디스. 우리는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이 객체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리모컨 누르는 행위가 뭐라고요? 점 나오죠. 나이 이름키 나옵니다. 자, 근데 나이 20이라는 값을 제가 넣었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H철수라는 변수를 연결시켜 놓고 나이의 값을 넣은 다음에 H철수의 나이를 찍으면 결과가 나왔죠. 자, 철수 객체 만들어서 나이에다가 바로 값을 하나 넣었어요. 이거 출력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20 나올까요? 상황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3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얘는 20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자, 이제 이 코드에서 객체 몇 개예요? 뉴 몇 번 나왔어요? 뉴 3번 나왔죠? 이렇게 객체 하나, 여기서 객체 하나, 여기서 객체 하나. 그럼 얘랑 얘는 다른 객체죠. 서로 연관 지을 수 없다라 그랬죠. 이겁니다. 자, 이러한 문법이 가능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인 건 맞지만 실제로 나이라는 공간을 불러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연결된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 번 쓰고 나면 똑같은 녀석한테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U를 써야 되는데 U를 쓰는 순간 우린 객체를 하나 또 만드는 거잖아요. 또 아예 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일회용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은 존재한다. 근데 얘가 의미가 있나요?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변수에다 값을 넣었어요.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저장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문법이 왜 존재할까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문법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법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의미가 어쨌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가 생기려면 이렇게 변수를 가져다가 변수를 불러다가 값을 넣거나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하는 행위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얘는 이제 이 뒤에 메서드 호출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메서드라는 걸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 일회성은 메서드를 딱 한 번만 호출할 거야 라는 의미로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메서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메서드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지만 처음 접하는 거예요. 알고 있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처음 접하는 내용. 이거 그냥 코드 다 지우고 이거 살려놓을게요. 자, 제가 그동안 우리 배열 배우면서 객체 배우면서 이렇게는 출력했죠. 뭐 0번,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눌러가며 접근해서 값으로 출력하는 거 해봤죠. 그쵸? 근데 우리 이거 해봤나요? 얘는 제가 안 썼어요. 이건 변수잖아요. 그쵸? 변수에 뭐 들어있다고요? 이 상황이라면 변수에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겠죠? 우리가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복사해 받아가지고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거니까. 그쵸? 그럼 지금 저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리모컨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결과를 우리가 출력을 실행을 했을 때 얘가 10, 20, 30 데이터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리모컨을 사용해서 방에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리모컨 자체를 출력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떤 값을 주냐면, 자,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문자가 나왔어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자, 근데 이걸 봤을 때 골뱅이가 나왔거든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골뱅이를 언제 써요? 네, 메일 주소 같은 데 쓰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주소 값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객체를 처음 배울 때 미리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주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변수도 이런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 주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안 했었냐면 몰라도 돼요. 이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자바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가장 시작하는 부분에 변수 얘기 나오면서 이 주소 얘기가 같이 나와요, 보통. 근데 이거부터 공부를 하면요. 자바 재밌겠다, 공부하러 가야지 했는데 주소부터 공부를 하면은 자바 더럽게 재미없네 하고 때려쳐요. 그만큼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소값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즉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를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주소값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리모컨을 눌러서 변수에 혹은 그 몇 번 방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철수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 값을 넣든 안 넣든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리모컨을 찍어내면 얘도 주소가 나와요.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대괄호 열리고 i가 나왔고요. 얘는 철수가 나왔어요. 이 골뱅이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은 타입을 의미해요. 대괄호 하나 나오고 i가 나왔으니까 int 배열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찍으면 얘는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죠? 얘는 참조형 타입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괄호 하나 열렸고요. 이 뒤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바랭이라는 녀석은 스트링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바랭에 존재했다. 실제로는 자바 베이스 안에 자바랭이라고 하는 곳 안에 존재하는 건데 거기까지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트랑 똑같은 식으로 한번 보려면은 기본 자료형 타입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불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찍었다. 그럼 얘는 또 Z가 나왔네요. B가 나올 줄 알았는데 B는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배열이기 때문에 계속 대괄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앞에 부분은 타입, 뒤에 부분은 실제 주소.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상태에서 얘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죠. 이거는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똑같이 저는 리모컨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냈더니 여기선 이제 더 이상 주소가 아니라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추가하지 않아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라면 그냥 쓸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개념. 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쯤에서는 이제 인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만약에 이 녀석을 직접 사용했을 때 주소값이 나와도 아 이게 이상한 값이 아니라 주소구나 라고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 맛까지 본 거고요. 이제 다음 내일 수업에서는 메서드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